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식품의 알러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알러지 또는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식품에서 알레르기가 왜 중요한 정보인가? 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아실 텐데요. 목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눈이 붓기도 하고 피부에서 발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식품을 먹고 나서 바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1시간에서 2시간 또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저녁쯤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러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알러지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는지 조심스럽게 터치를 한다던가 복숭아의 털 부분에서 알러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복숭아의 껍질 안쪽 과육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홍합이라던가 아니면 오징어 또는 돼지고기 이런 지방 성분들이나 단백질 성분들에서 알러지 유발 물질을 섭취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난 이런 걸 먹으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없던 알러지 반응 또는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약해졌을 때 없던 알러지가 나오기도 하고 생겼던 알러지가 건강해지면서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이 땅콩, 복숭아, 우유, 돼지고기, 홍합, 오징어 이런 제품들인데요. 이 외에도 메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특정인에게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식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나라에는 약 한 1%도 안 되는 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PKO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알러지 유발 물질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같은 제품에 아스파탐이라는 원료를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보통 그 제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고 섭취를 합니다. 특히 급식 같은 경우에 제공됐을 때 대량 급식은 많은 인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사항은 라벨 표시사항에 보통 같이 들어가 있는데 투여한 원료뿐만 아니라 그 원료가 생산된 공장에서 같은 시기 또는 같은 공정 안에서 생산되는 원료들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투여한 원료뿐만 아니라 같은 공정에서 사용된 기구들이 어떤 식품을 제조할 때 쓰였는지 돼지고기라던가 아니면 복숭아 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갈거나 빻거나 액체로 취급을 했을 때 표기하는 이유는 묻어나는 원료만으로도 알러지 유발 물질로 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알러지 유발 물질 생산하시면서 제품 품목 제조 보고 내시는 단계에서부터 표시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가시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라벨사항에 표시를 해서 알러지 유발 물질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는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식품이 알러지 유발 물질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해당 사항 관련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카톡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